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5월 20, 며칠이죠? 5월 23일인데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잠했던 땅 투자, 3기 신도시로 옮겨 붙나, 이런 기사가 떴죠. 땅 투자가 왜 관심이 갈까요? 당연히, 3기 신도시에 땅을 사놓으면 보상금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땅 투자를 하겠죠. 여기를 보면은 2021년까지 토지 보상금이 약 90조 원이 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정보가 확보가 되신 분들은 미리 개발될 보상이 예정된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다 나와 있죠. 거기를 미리 선점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 되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거죠. 다른 것은 눈에 별로 안 띄고요. 토지 보상 감정가 산정 방식이요. 이런 공공개발,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시가 보상을 하잖아요. 토지의 실거래가 보상을 하는데, 이런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아주 똥값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보상을 두둑히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보통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땅 주인들이 보통 자살도 하고 그래요. 거기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도 짓고 하시다가 공공택지 개발을 한다고 땅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아주 똥값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처럼 감정평가 방식, 보상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땅 주인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3기 신도시 땅이면 보상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땅 쪼개기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섣불리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 오히려 피통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보상 방식을 공부를 해보고 지역 부동산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땅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돈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보상은 보상대로 강제 수용 방식이라는 거죠. 이 땅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 보상이 아니라 감정 평가 방식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가 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땅을 사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양주 왕석 주변에는 땅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이런 땅 시세 상승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여기 하남시 충궁동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쭉 보면 충궁동 안 나와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하남시 충궁동 있죠. 여기 제가 아시는 분이 한 60평인가요? 60평 정도를 공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한 8개로 쪼개가지고 8명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계약을 한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지 구역으로 묶여있을 텐데 이거 계약한다고 해서 분양권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분 말로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남시청에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간단히 또 살펴볼 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런 지도를 보면은 참 눈이 나직죠. 강운대역, 그 다음에 석계역, 태릉 입구역, 공릉역, 그리고 중랑천이 흐르고 있죠. 여기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제가 이걸 계속 포스팅을 해왔는데 2017년, 2018년 초에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여기를 사업자로 지정이 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9층짜리 랜드마크타워하고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한다. 2544구가 들어선다.
여기 자체가 이 역세권 용지가 KT 코레일 거네. 코레일 물류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코레일이 무슨 주택조합이 있거나 조합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2544가구가 공급이 되면 이 일대에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상복합단지야. 그런데 강원대역이 인상 깊은 이유가 뭐냐면 쭉 보시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족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뭐냐면 지하철 1호선 강원대역 일대에 49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최고 37층 254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삼성동 코엑스와 비슷한 규모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화, 집회시설, 벤처 창업 지원센터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직주 근접,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동부권의 신경제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안고 이것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레일이 무슨 민간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택지 조합이 있고 조합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44가구가 전액 공급 물량, 그냥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일대의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상복합단지야.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재건축을 보고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죠. 교통이 편리하니까. 임대 수익도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한꺼번에 2544가구가 풀리니까 지금 약간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것도 약간 신뢰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계속 지연되고 계속 그 절차가 원만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신문 기사가 떴어요.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요. 여기 보면 코레일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강원대 역세권 개발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하면서 아이디어 공모 마스터 플랜 그 조감도도 공모를 해가지고 일본 겐고구마 설계사의 그린 어반 리본이라는 것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거죠.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요, 제가 제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켜놨는데 이게 모니터예요. 예.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 위치는 여기 보면 이제 물류시설을 짓고 물류시설 그 다음에 민자 역사를 짓고 이렇게 짓고 조감도는 보면은 그 다음에 동부 간선도로가 있죠. 여기도 지하화를 진행을 합니다. 강원도 역세권 개발 이 면적 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한 게 당선이 됐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 역세권 마스터 플랜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일본 설계사죠? 설계회사죠? 자, 한번 보세요. 와, 거대하고 볼만하죠? 강원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직주 근접. 그러니까, 아파트만 냅다 짓고 주상복합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개념으로 짓고, 동북지역의 경제 거점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애정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금단 신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금단 신도시가 갑자기 침체기에 들어가고 미부장이 급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단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고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도로 8개, 그 다음에 도시철도 1개, 이것을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눈에 띄는 것은 뭐 연내에 2019년 내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금단까지 연장을 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금단까지 연장하겠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뭐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단 신도시가 워낙 물량도 많고 택지지구로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스마트 시티로 개발한다 인천시에서 하다가 물거품이 됐죠. 저도 깜빡하면 여기다 투자할 뻔했습니다. 무슨 뭐 이란인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저기 중동 지역의 뭐 부호들이 뭐 스마트 시티를 진다고 금단 신도시가 한때 엄청나게 입길에 올랐죠. 그런데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아파트만 죽으라고 지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단에다 투자하지 말아라. 바지끄댕이를 좀 잡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리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5월달에 분양하는 이거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멋있죠. 청량리 뭡니까 이거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조감도입니다. 이게 롯데건설에서 짓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롯데 L65 스카이 L65만 있고요. 바로 옆에도 또 50층짜리가 또 있어요. 뭐 다른 건설사에서 진 건데 뭐 한양 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건설사죠? 이 주변에 지금 여기 65층인데 바로 옆에 이 4동 말고 또 3동인가 또 있고 그 옆에 또 3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청량리 일대가 거의 뭐 고층 이 빌딩들의 거의 집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또 그 건설이 잡혀 있어요. 보면 여기 지역에 또 잡혀 있다. 일단은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롯데 캐슬 스카이 L65는 지하 8층에서 최고 65층. 그리고 이 스카이 L65 이 뜻은 뭐냐면 뭐 롯데 이 스카이 65는 65층이라는 뜻이고 L은 롯데라는 뜻이고 랜드마크라는 앞글자 랜드의 L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65층 말고 뭐 한양건설, 뭐 한양수자인인가요? 하여튼 다른 건설사에서 50층, 40층, 몇 동, 한 5동 이상이 또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짓는다는 거죠. 청량리 3구역, 7구역에서도 또 뭐 50층, 60층짜리 고층 단지를 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 4동, 5동 말고도 추가로 이 똑같은 높이에 비슷한 높이의 주상복합이 4동이 또 있고 그 4동 이외에 또 짓는다는 거예요. 청량리 3구역 7구역 단지들. 청량리가 뭐 이런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뭐 집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무슨 직주 근접이 되지는 않을 거고 무슨 직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호텔이라든가 주거시설만 왕창 지어내고 다만 뭐 인상 깊은 거는 이 청량리역이라는 것이 교통 1번지가 된다는 거죠. GTX B노선하고 C노선이 통과하게 되고 제가 1년 전에 포스팅한 바로는 수서역에서 청량리까지 뭐 SRT를 연장한다 이런 뉴스를 보고 포스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청량리가 교통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직주 근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량리의 주상복합 건물에 거주하면서 서울 전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지역으로 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쭉 이번 달 5월 달에 주요 분양 단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뭐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는데 이 대규모 단지들이 전부 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고나지는 않고요. 돈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삼성물산의 레미안 라클레스 여기를 청약하셔야겠죠. 돈이 없어서 그러지 물건은 항상 많습니다. 자, 오늘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스카이 L65 청량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은 청량리역 백화점하고 이렇게만
지어놨다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초고층 빌딩 4개 뿐만 아니라 주변에 5개가 더 들어서고 거기에다 또 3개가 더 들어선다. 그럼 총 이런 초고층 빌딩 10개 가까이 들어선다는 거죠, 청량리. 그리고 청량리는 업무단지가 아니라 주거시설 그리고 교통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죠. 지하 6층이고 지상 65층. 청량리 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